우리나라 모든 어머니를 신사임당, 맹자 어머니로 만들어드리는 1등 엄마교실. 내 과학적 두뇌 맞춤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 지지브레인 파워 연구소가 제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우리나라 엄마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죠? 애들 공부죠. 그렇습니다. 아이들 공부에 엄마들의 시간, 노력, 재정을 가장 많이 투입하시죠. 심지어는 아이들과 캠핑을 가거나 바닷가를 갈 때도 문제집을 꼭 가져가시더라고요. 에이,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잠 안 오는 약 먹여가면서 공부시키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겨우 3살짜리 아이 공부를 묻고 다니는 엄마도 있어요. 헐. 뭘 안다고. 게다가 엄마들은 엄마 자신을 위해서는 돈 10만 원을 아끼면서도 아이를 위해서는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을 먼저 떼어놓으신다면서요. 그쵸? 이런 뜨거운 희생들이 바로 아이들 공부 그거 하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료를 몇 번이나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오바마 대통령은 진짜 똑똑한 분이죠. 남 다 시키는 건데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 가도 대접을 받으니까 부모가 죽기로 힘을 다해서 시켜야죠. 그쵸. 예. 특히 ADHD 아이들 공부에 관해서는 엄마들이 더 정열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산만하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잘 못하고 숙제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엄마들은 더 열심히 푸시하고 더 열심히 학원 보내고 더 열심히 잡으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내버려두면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예, 좋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넓은 들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던 들소나 야생마들 보셨잖아요. 네. 이들이 어디서 들려오는 총소리 한 방에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뛰죠. 도망가죠. 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뜁니다. 저들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을까요? 이런 약점을 잘 아는 인디언들에게 무대기로 희생되고 마는 겁니다. 인디언들은 정말 잔인해요. 인디언이 나쁜 게 아니라 들수들이 바보 아닌가요? 이 사회는 인디언같이 배고픈 사람들이 우글거린다고 봐야겠죠. 예. 갯벌 같은 곳에서 먹이를 잡던 철새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누군가가 휙 날아오르면 식사 팽개치고 무작정 따라서 같이 날아 올라갑니다. 우두머리 몇 마리는 뭔가 알고 날아오르겠지만요. 나머지 수만 마리는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우두머리를 잘 만난다면 졸개들 삶은 정말 행복해지겠죠. 어떠세요? 어머님들은 자녀가 저런 큰 무리 중에 평범한 한 마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릴 때는 뭐 평범한 졸개 한 마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저런다면 정말 큰일이죠.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도 저처럼 평범한 한 마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답 못 하시는군요. 대답은 못 하셔도 좋은데 심중에 방향은 딱 잡으셔야 합니다. 저런 큰 무리 중에 리더급이냐 아니면 평범한 한 마리로 키울 거냐 이런 방향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아이 공부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ADHD나 그 근처 아이들은요 원래 리더급으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부모 잘못 만나고 선생 잘못 만나고 환경 잘못 만나서 일시적으로 억울하게 문제아가 되거나 환자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왜 어른을 잘못 만났다고 할까요? 우선 선생님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동이는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1학년 때 ADHD 진단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ADHD 아이 양육법을 몰랐었던지 그냥 서당계 풍월하는 식으로 키웠는가 봐요. 그렇게 2학년에 올라갔는데 진짜 하이에나 같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니까 너는 우리 반에 필요 없나니까 나가. 또 시험지를 맨 1등으로 써냈더니 시험지를 딱 보고는 진동이는 10개 중에 딱 한 개 맞았네. 이러고 공개 망신을 줬대요. 너무하네요. ADHD 아이들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앞에 강의에서 들으셨죠. 점심 급식 때인데요. 진동이가 억지로 먹었다가 토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하는 선생님 엄포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었던가 봐요. 근데 토한 걸 본 담임이 그 식판에 토해놓은 거를 다 도로 씻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진생도 저러진 않을 거예요. 군대에서 가혹행위 심하게 하는 사병들도 저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저런 사람이 아직도 선생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진동이 머리에 선생이나 학교가 어떤 걸로 입력이 되어 있을까요? 안 좋게. 예, 진동이는 그 후로 공부하는 아예 담쌌어요. 암흑이나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동이를 만나본 일이 있는데요. 얼굴, 이마, 온몸에 그 상처 꿰맨 자국이 한 40바늘 이상 되더라고요. 진동이가 왜 이처럼 쌈딱이 되고 왜 공부를 멀리하게 됐을까요? 그야 그 못된 선생 때문이죠. 당연하죠. 아무리 착한 아이도 저런 짓 당하면 도끼 품을 것 같아요. 그치. 원래 용수철 같은 아이를 콱 누르면 팍 튀어서 살상기구로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진서 얘기입니다. 오늘은 동서남북이 진짜 돌림으로 가시네요. 진짜 돌림. 진짜 돌림. 진서는 위로 누나 둘을 둔 막내 아들이죠. 부모님이 식품점을 하셔서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진서는 중고등 6년 내내 나머지 4식구의 식사를 도맡아서 준비했다고 해요. 위에 누나 둘은 막내 덕분에 집안일 신경 안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겠죠. 진서는 요리가 즐거웠다고 해요. 밥이나 찌개는 물론이고 나물 무치는 솜씨까지 뛰어났다고 해요. 우와. 우와. 진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ADHD 판정을 받았어요. 당연히 공부는 다른 나라의 얘기죠. 그는 혼자 컸습니다. 장사하느라고 바쁘신 부모님 덕분에 야단도 별로 맞지 않았죠. 문제는 고3 후반기에 일어났습니다. 수능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맨 바닥 등급이었대요. 학교에서는 어느 대학 원서에도 도장 못 찍어준다 이랬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2년제 전문대학 거기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 요리 좋아하니까 요리학과로 가라. 그래서 이 친구가 원서를 써가는데 거기에는 도장을 찍어주더래요. 그 학교가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신이 나서 이 친구 학교를 다니더니 2년 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우와. 교수님들이 그렇게 지도를 잘해 주신다고 항상 웃음을 띄우고 다녔거든요. 제대로 만났네요. 예, 그러더니요. 세종대학교 요리학과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우와. 대단해요. 아시죠? 좋은 대학들은요. 편입하는 게 입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그 후에 군복무했고 졸업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떡해. 졸업과 동시에 힐튼 호텔에 취직이 됐어요. 대박. 이 친구 생전 처음 어깨에 힘좀 줬겠죠? 와, 진짜로 개천에서 용이 난 거네요. 그러니까요. 애들 운명은 선생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엄마 영향이 제일 큰 거 아니고요. 그렇죠? 자,
같은 고등학교에서 깃발 날리던 우등생들, 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 궁금해지네요. 이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입사 원서 들고 우왕좌왕했죠. 누가 취직을 안 시켜주니까 끝이 안 보이는 취준생 생활을 한 거예요. 이들은 취직면에 있어서 전교 1등을 한 진서 사무실 힐튼 호텔로 몰려갔대요. 와. 물론 가면 공작 호텔 커피 얻어 마시고 또 그 진서한테 야 너희들 앞으로 세상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훈계도 들었다고 합니다. 진서군은 ADHD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을 잘 만나서 성공한 경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정말 행운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우리는 나중에 아무 쓸모도 없고 또 잘 하기도 어려운 공부를 괜히 애써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서가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면 아이가 잘 된다는 걸 모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들 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괴로울 뿐이네요. 선생님들 질을 높여야 해요. 국가가 이런 일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인데요. 진남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얘기입니다. 유치원까지 별 문제 없어 보이던 진남이가 7살이 되더니 틱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또 하필 1학년 담임이 독사 같은 분이었다고 해요. 틱이 더 심해졌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입학 한 달 반 만에 학교로 옮겼습니다. 참 드문 일이죠. 근데 다행히 여기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시험은 다 100점 받아오고 어떤 때는 혼자서만 100점을 받는 경우도 생겼다고 해요. ADHD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약은 먹이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요. 또 코브라 같은 선생을 만난 모양이에요. 안타깝네요. 진남이가 수업 시간이 좀 떠들었겠죠. 이때 선생이 아이 책상을 막 풀면서 너 죽어버려. 집에 가서 다시는 오지 마. 웬일이야. 이런 식이었대요. 진남이에 대한 선생의 짓밟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진남이는 날이 갈수록 기가 죽었습니다. 뒷골목 양아치도 저런 소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건 선생이 아니라 잔혹 범죄자예요. 저 선생 승용차에 독사를 집어넣어야겠어요. 어떡해. 맞아요. 승용차가 아니라 저 옷 등걸이에다가 독사 한 마리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3학년이 되면서 세 번째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대안학교였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비교적 너그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년 잘 다니는가 싶었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대안학교들이 학교 전체는 대단히 조직적이에요. 이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진남이가 이런 틀 속에서 숨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폭력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결국은 또 자퇴하고 말았어요. 진남이가 왜 이처럼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을까요? 왜 처벌의 대상이 자꾸 되었을까요? 그건 선생도 부모도 다른 어느 어른도 진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같은 아이인데 집에서도 3장, 학교에서도 3장에 가둬 놓으려고 했어요. 왜 가두려 했을까요? 그래야 공부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공부에 눈이 먼 어른들 때문에 아이 삶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는 본보기였죠. 진남이 부모님은 대안학교에 거금만 뜯긴 셈이고요. 학교가 왜들 이렇게 추락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은 돈벌이에 정신없고. 추락하려면 혼자 할 것이지 왜 아이들까지 죽이냐고요. 글쎄 말이죠. 안타깝네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경우입니다. 진북이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입니다. 초등 입학 후에 바로 ADHD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약을 먹였습니다. 약 먹이는 4년 반 동안 그럭저럭 학교는 다녔어요. 약 기운에 자잘한 말썽은 줄었겠죠. 물론 공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숙제라도 하게 하려면 엄마 아들 간에 큰 전쟁이 날 걸 각오해야 됐으니까요. 그 진북이가 5학년이 되던 해에 마침 진북이를 잘 이해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진북이가 숙제 안 해온 거 농감해주고 공개망신 안 시키고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만들어주고 모든 수업할 때는 선생님 조교역을 맡겨가지고 전체를 관찰하게 해주고 그뿐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좋은 책이나 ADHD 치료기관을 소개해줬고요. 또 그 치료기관의 조언을 120% 실천해 주었습니다. 우와. 선생님이 지혜로운 엄마보다 낫네요. 저런 선생님과 엄마가 합동작전을 펼치면 성공 못할 애가 없겠어요. 우리나라 공교육에는 좋은 선생, 나쁜 선생을 가려내는 장치가 없나요? 무슨 말이죠? 진북이는 5학년에 올라온 지 4개월 만에 약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업방 직전이죠. 2학기가 시작된 지 2달 만인데 아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ADHD 약을 안 먹이니까 아이가 정말 아이 같아 보인다. 온 가족이 정말 한바구음을 웃게 되었죠. 게다가 이 진북이가 자진해서 책이랑 연필을 손에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아이에게 약을 먹여본 엄마만 저 심정을 알 거예요. 맞아요. ADHD 약이라는 것이 필로폰, 코카인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4년 반을 약을 먹었으면 의존성이 많이 생겼을 텐데 그래도 해결이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다음은 ADHD 아이들의 공부 3대 원칙이에요. 같이 보시죠. 어머님들이 이 세 원칙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안 하시면 정비례해서 피해가 커져요. 꼭 실천해야겠다. 예. 자, 1번. ADHD 아이들은 공부에 관한 한 유치원 아이 수준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학년이건 5학년이건 공부 수준은 유치원급이에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도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ADHD 늪에서 건져내서 머리를 정상화 시켜주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친 머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십시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외나 학원을 많이 시킬수록 더 악화된다. 악화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뇌를 더 심하게 다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ADHD 아이는요, 공부 부담을 주면 줄수록 더 산만해져요. 부담을 안 주면 산만한 게 완화되고요. 대신에 하고 싶다는 음악, 미술, 운동 실컷 하게 시켜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나중에 쓸모없는 학원목 공부하는 것보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실컷 하게 해줘야 성공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아무리 성적 가지고 승부를 해본들 승산이 없습니다. 다른 애들한테 못 이겨요. 따라서 학과목 성적이 아닌 천부의 재능을 살려준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헛수고는 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안 되는 건 아무리 밀어붙여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잘하는 걸 키워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시간입니다.
A, 아티스틱, 네, 예술적이고, D, 데어링, 과감하고, H, 핸드 토킹, 예, 몸으로 말하고, D, 드리머. 네, 꿈이 있는 사람이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국영수 학원 보내지 마세요. 절판되었던 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서로 다른 아이들의 머리를 이해하는데 안성맞춤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판 너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야. 프리윌입니다.